매일 먹는 채소가 다리에 몰래 해를 끼칠 수 있는지 궁금한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노인들은 채소를 먹는 것이 항상 건강한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일부 채소가 실제로 다리 힘을 약화시키고 근육 손실을 일으키며 심지어 마비나 약화를 초래한다면 어떨까요? 사실 특정 채소에는 근육 퇴화를 가속화하고 혈액 순환을 방해하며 이동성을 빼앗는 유해한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리가 불안정하거나 경련이 있거나 하체에 힘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이 채소들이 숨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다리 힘을 약화시키는 최악의 채소 7가지입니다. 이 7가지 유해한 채소와 그것이 노인들에게 왜 위험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서 여러분을 위한 건강 팁을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면 댓글에 1을 입력해 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을 입력하여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의견을 알려주세요. 첫 번째, 감자입니다. 특히 튀기거나 가공된 감자요. 감자는 오랫동안 미국 식단의 주식으로 종종 편안한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는 이동성의 기반인 다리를 조용히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무해하고 영양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전분질 외피 아래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힘을 갉아먹는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감자, 특히 녹색이나 싹이 난 감자에 있는 글리코알칼로이드라는 자연 발생 독소입니다. 이 화합물은 신경 기능을 방해하여 근육 약화 저림, 심지어 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리에 마비가 느껴지나요? 오랫동안 앉았다가 일어섰을 때 다리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이런 불안정한 느낌은 이 독소에 장기간 노출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글리코알칼로이드로 인한 신경 손상은 악화되어 넘어질 위험을 높입니다. 이는 노인들에게 부상과 입원의 주요 원인입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감자는 또한 혈당 급등의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프렌치 프라이, 감자칩 버터와 크림으로 만든 메시드 포테이토 같은 가공 형태로 자주 섭취하면 혈당이 급등하여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는 혈관을 약화시키고 다리로의 혈액 순환을 제한합니다. 순환이 나쁘면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덜 공급되어 경련 피로, 심지어 가벼운 활동 후에도 회복이 느려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근육 위축, 즉 근육이 줄어들고 힘이 약해지는 상태로 이어져 계단 오르기나 우편함까지 걷는 일상적인 활동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트랜스지방과 과도한 나트륨이 가득한 가공 감자가 다리 건강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트랜스지방은 동맥을 막아 순환을 악화시키고 높은 나트륨 수치는 수분 저류를 일으켜 다리가 붓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밤에 다리가 아프거나 욱신거린 적이 있다면 이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평생 먹어온 단순한 채소가 자유로운 움직임을 빼앗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감자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많은 음식에 숨어있는 또 다른 흔한 채소가 다리를 더 심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전히 보고 계시고 유용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1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가지입니다. 짙은 보라색 껍질과 부드러운 질감을 가진 가지는 종종 푸짐한 요리에 등장합니다. 구운 채소 모둠부터 진한 캐서롤까지 많은 사람들이 무해하고 심지어 유익하다고 여기는 채소입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 가지는 뭔가 사악한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리 힘과 이동성을 서서히 빼앗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가지에 있는 솔라닌이라는 자연 독소로 신경과 근육 기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다리에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 느껴진 적이 있나요? 걸음마다 느리고 뻣뻣하게 느껴지는가요? 이는 솔라닌이 신경 신호를 방해하여 뇌와 근육 간의 섬세한 소통을 방해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지속적인 마비 저림, 심지어 근육 약화로 이어져 일상적인 움직임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라닌의 영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는 특히 관절염이나 관절 통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염증 유발 요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과 발목이 뻣뻣하고 움직이기 힘들다면 가지가 조용히 관절의 염증을 심화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염증이 쌓이면 다리 근육에 압박이 가해져 균형과 안정성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가지의 또 다른 숨겨진 위험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능력입니다. 칼슘은 뼈뿐만 아니라 강하고 반응이 빠른 근육에도 필수적입니다. 근육이 충분한 칼슘을 받지 못하면 약해지고 경련 피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적인 다리 힘이 서서히 감소합니다. 한때 쉽게 하루를 보냈던 근육이 이제는 의자에서 일어나기, 짧은 거리 걷기, 계단 오르기 같은 단순한 작업이 엄청난 노력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가지는 이동성을 조용히 방해하는 유일한 채소가 아닙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샐러드 스무디 반찬에 등장하는 또 다른 채소가 근육의 힘을 조용히 빼앗아 다리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취약하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금치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시금치는 몸을 강하게 만드는 영양소의 보고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 소위 건강식품이 다리를 약하게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매 입마다 근육의 힘을 서서히 빼앗아 넘어지기 쉽고 피로를 느끼게 만든다면요, 시금치에 숨겨진 위험은 높은 옥살레이트 함량에 있습니다. 옥살레이트는 신체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제대로 흡수되지 않도록 하는 자연 발생 화합물입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뼈와 근육을 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칼슘이 대신 빠져나가 다리가 약하고 불안정하며 고통스러운 경련에 취약해지게 만듭니다. 종아리에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나 사라지지 않는 깊은 통증을 느낀 적이 있나요? 이는 근육이 필수 미네랄 없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고군분투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슘 손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옥살레이트는 또한 신장 결석 형성에 기여하며 이는 노인들에게 특히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신장 기능 장애가 혈액순환 저하, 수분 저류, 다리 부종으로 이어져 다리가 무겁고 뻣뻣하며 느리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리가 평소보다 더 붓거나 발목이 부풀어 오르고 이상한 마비감이 느껴진다면 특히 옥살레이트가 많은 음식이 주요 요인일 수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옥살레이트가 신경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과도한 옥살레이트는 신경계를 자극하여 저림 약화, 심지어 이동성의 점진적인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불편함으로 시작되지만 발을 디디는 것조차 매일의 투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다리가 예전 같은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모두가 당신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던 채소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금치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수많은 요리에 등장하는 또 다른 무해해 보이는 채소가 관절을 염증으로 만들고 근육을 뻣뻣하게 하며 매 걸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보고 계시고 이 정보가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1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토마토입니다. 밝고 풍미가 넘치는 토마토는 신선한 샐러드부터 진한 파스타 소스까지 수많은 요리의 주재료입니다. 항산화제와 비타민으로 종종 찬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는 위험한 비밀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근육 약화, 관절 통증, 다리 뻣뻣함에 조용히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솔라닌이라는 독성 화합물로 신경 기능을 방해하고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리가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관절에 남아있는 뻣뻣함과 깊은 통증은 솔라닌이 신체의 근육 복구와 보호 능력을 방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힘을 북돋우는 대신 근육 조직의 분해를 가속화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솔라닌은 근육 퇴화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관절 통증을 심화시킵니다. 많은 노인들이 매일 토마토를 섭취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증상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무릎의 부기, 발목의 뻣뻣함, 엉덩이의 통증. 이것이 건강을 유지한다고 믿었던 음식과 관련이 있을까요? 솔라닌으로 인한 만성염증은 연골을 점차적으로 침식하여 뻣뻣함, 이동성 감소, 넘어질 위험을 높입니다. 그리고 수분 저류 문제도 있습니다. 토마토는 히스타민 함량이 높아 다리의 부종과 체액 축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무겁거나 발목이 붓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 불편한 느낌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토마토가 순환계를 염증으로 만들고 다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직접적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채소가 당신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며 일부는 움직이고 서고 통증 없이 걷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마토는 문제의 일부일 뿐입니다. 추가적인 바삭함과 매운맛을 위해 요리에 자주 추가되는 또 다른 흔한 채소가 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다리를 약하고 떨리게 만들고 심지어 밤에 평화롭게 잠을 자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5번째, 피망고추 할라피뇨입니다. 생생한 색상과 강렬한 맛을 가진 피망은 어떤 요리에도 건강한 추가물로 보입니다. 샐러드에 바삭한 피망이나 매운 요리에 들어가는 할라피뇨에 불같은 열기까지 음식에 흥미를 더합니다. 하지만 이 피망이 다리를 약하고 불안정하며 통증에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피망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이라는 화합물입니다. 캡사이신은 몇 가지 건강상의 이점이 있지만 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하여 신경 자극하는 듯한 느낌, 심지어 근육 조절의 점진적인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리에 설명할 수 없는 저림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근육을 통해 흐르는 작은 전기 충격 같은 느낌이 있나요? 이는 신경 과다 자극의 결과일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약화와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캡사이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다리의 신경이 과로하고 지쳐 균형과 안정성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캡사이신만 문제가 아닙니다. 피망은 토마토와 가지처럼 나이트쉐이드과에 속하며 염증과 관절 통증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악명 높은 솔라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관절염이 있다면 피망은 자유로운 움직임을 어렵게 만드는 통증과 뻣뻣함을 부채질할 수 있습니다. 무릎의 통증, 엉덩이의 뻣뻣함,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드는 느리고 고통스러운 노력. 피망이 이를 악화시키고 있을까요? 그리고 다리 불안 증후군, 즉 밤에 다리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여 잠을 거의 못 자는 상태가 있습니다. 특히 매운 피망은 이 문제를 유발하여 뒤척이고 잠을 못 자게 합니다. 수면 부족은 근육 회복 부족으로 이어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약한 다리, 더 많은 피로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피망은 다리 힘을 교묘히 약화시키는 유일한 채소가 아닙니다. 많은 노인들이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또 다른 채소가 근육량을 유지하는 신체 능력을 조용히 방해하여 점진적이고 거의 알아채기 어려운 근육 손실로 이어져 어느 날 다리가 예전의 힘을 잃게 됩니다. 6번째, 비트잎입니다. 비트의 잎사귀인 비트잎은 스무디 샐러드 또는 반찬으로 볶아서 먹으며 영양소의 보고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득하여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현명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 비트잎은 위험한 비밀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리 힘을 서서히 고갈시켜 자유롭게 움직이고 똑바로 서며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트잎의 가장 큰 문제는 매우 높은 옥살레이트 함량입니다. 옥살레이트는 신체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제대로 흡수되지 않도록 하는 화합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칼슘 고갈은 근육을 약화시키고 경련, 경직, 피로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종아리에 끊임없는 긴장감이나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날카로운 경련을 느낀 적이 있나요? 이는 신체가 절실히 필요한 칼슘 없이 기능하려고 고군분투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과도한 옥살레이트는 신장 결석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리 힘에 추가적인 해를 끼치는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신장 기능 장애는 순환에 영향을 미쳐 수분 저류 다리 부종, 심지어 신경 통증을 유발합니다. 다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지거나 발목이 붓거나 아무리 쉬어도 지속되는 깊은 통증이 있다면 비트잎이 여러분의 고통의 숨은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비트잎에 포함된 화합물이 혈중 칼슘 수치를 낮추어 골다공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는 뼈와 근육을 약화시키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상태입니다. 신체에 충분한 칼슘이 부족하면 다리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효율적으로 수축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이는 조정력 저하, 불안정 넘어질 위험 증가로 이어져 연석에서 내리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간단한 움직임조차 불안정하게 느껴집니다. 관절염이나 관절 통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비트잎은 특히 해롭습니다. 이 잎사귀에 있는 옥살레이트는 염증을 유발하여 뻣뻣함과 불편함을 악화시킵니다. 무릎이 붓거나 아침에 관절이 아프거나 앉아있다가 일어나는데 다리가 더 오래 걸린다면 비트잎이 조용히 신체를 염증으로 만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트잎의 효과는 천천히 쌓여 너무 늦을 때까지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어느 날 다리가 예전 같은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오랫동안 서 있는 것이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비트잎은 여러분을 조용히 방해하는 유일한 채소가 아닙니다. 거의 매일 식탁에 오르는 또 다른 흔한 채소가 근육량을 조용히 침식하고 다리를 약화시키며
가장 단순한 움직임도 힘들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7번째,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랑받는 주식으로 콜슬로로 생으로 먹거나 수프에 넣어 요리하거나 김치로 발효시켜 먹으며 종종 건강한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무해해 보이는 채소가 실제로 신체를 약화시키고 다리를 더 무겁고 뻣뻣하며 부상에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양배추의 가장 큰 숨겨진 위험은 갑상선 기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양배추는 요드 흡수를 방해하고 갑상선 활동을 억제하여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할 수 있는 고이트로겐 화합물을 포함하는 십자화가 채소에 속합니다. 갑상선은 대사와 근육 힘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 기능이 느려지면 특히 다리의 근육이 피로하고 약하며 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너무 무겁게 느껴져 힘들었던 적이 있나요? 이는 갑상선이 근육 기능을 지원할 충분한 호르몬을 생산하지 못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양배추는 또한 과도한 부종과 수분 저류를 일으켜 다리가 붓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높은 섬유질 함량은 적당히 섭취하면 유익하지만 소화 불편 가스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혈액순환을 저하시킵니다. 다리로의 혈류가 제한되면 근육이 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받지 못해 경련 뻣뻣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육 퇴화 위험이 커집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양배추가 신경 기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많은 유익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화합물은 때때로 신경 신호를 방해하여 마비 저림 점진적으로 일상적인 움직임을 더 어렵게 만드는 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원인 없이 당신을 지탱할 능력을 잃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이는 양배추가 신체의 건강한 신경 기능을 유지하는 능력을 방해하는 방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양배추가 이동성, 유연성 힘을 조용히 빼앗는 많은 음식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사실 식단은 다리 건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지금 올바른 변화를 하면 힘을 회복하고 순환을 개선하며 앞으로 몇 년 동안 자신감 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은 너무 늦기 전에 다리 건강을 되찾을 준비가 되셨나요? 식단에 숨어있는 위협, 더 강한 다리를 위한 경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동성은 단순한 편리함 이상입니다. 이는 우리의 독립성 삶의 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정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뢰하는 음식, 수년간 먹어온 음식이 그 힘을 조용히 빼앗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소위 건강한 채소의 매입이 다리를 점차 약화시켜 서고 걷고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렵게 만든다면요. 사실 모든 채소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비타민과 영양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일부는 신경 기능을 방해하고 근육의 필수 미네랄을 고갈시키며 관절을 염증으로 만들고 순환을 약화시킵니다. 결과는 알아채지 못한 채 서서히 다리 힘이 약해져 어느 날 당신이 예전처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힘들었던 순간, 매 걸음마다 무릎이 아팠던 순간, 다리가 설명할 수 없이 무겁고 반응이 느렸던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이는 단순히 나이 드는 징후가 아닙니다. 식단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체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로, 경련, 뻣뻣함은 조금씩 쌓여 이동성이 매일의 도전이 됩니다. 이는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다리가 앞으로도 강하고 안정적이며 유능하게 유지되도록 건강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의한 채소, 가지, 시금치, 토마토, 피망, 비트, 잎이, 양배추는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들을 식단에서 줄이거나 없애는 것은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삶과 자유로운 움직임을 점차 잃는 것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훈은 무엇일까요? 신체가 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건강하다고 표시된 것이 당신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다리에 귀 기울이세요. 다리가 더 약하고 피곤하거나 덜 안정적으로 느껴지나요? 관절 통증이나 근육 경련이 더 심해졌나요? 이는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이동성을 결정합니다. 이 7가지 채소를 피하고 근육, 신경, 관절을 진정으로 영양 공급하는 음식을 우선순위로 삼음으로써 더 강하고 독립적인 미래를 향한 강력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결국 이동성은 자유이며 평생의 오래된 습관조차 이를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이 교훈은 여러분이 충만하고 진정성 있게 살도록 영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잠시 생각해보고 배운 한 가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계획을 공유해 주세요.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여정에서 서로를 지원합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면 노인 건강 팁으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콘텐츠를 더 보려면 유튜브 채널을 좋아요, 공유,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여러분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